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근저당 700억이 설정이 된 걸 보고 대출이 거절이 됐습니다. 바로 남영역 롯데캐슬인데 대출이 전격적으로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여기가 서울 용산구 가rol동 98-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굉장히 좋죠. 남영역하고 거의 살을 맞대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다름 아닌 청년 안심주택이고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 주택, 대표적으로 다방면에서 공급이 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근저당 700억 딱 잡히면서 대출 안 나오게 되니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전면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한 계약자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 가능하다는 안내받고 가계약 체결했고 2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심사를 받고 있던 중에 700억 정도 규모의 근저당이 새로 확인이 돼서 최종 대출이 반려됐다.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주택 시장은 굉장히 임대나 아니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나 작은 부분, 특별히 이 대출 부분 상당히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되 대출 파일을 줄이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금리 자체가 이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움직여줘야 되잖아. 연준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 수순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집값도 잡힐 것 같다가도 다시 반등했다고 지난주에 공식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KB 지표하고 또 직방 지표하고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이 색깔이 다른 그런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안불안한 살얼음을 걷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틈새나 우회로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양동에서 같은 롯데캐슬입니다. 여기는 용산구에 위치했던 남영역 롯데캐슬이고 자양동에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몇 년 전에 분양을 했었죠. 여기도 롯데캐슬이 참 입지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보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건대 입구역도 가깝고요. 일단 영동대교를 딱 건너게 돼버리면 서울 중심 지역으로 바로 합류가 되는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무순위 집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59제곱이 8억대였고 84제곱이 10억대. 당시에 59제곱 8억대 그리고 84제곱 10억대면 굉장히 높은 고분양가라고 엄청나게 개거품을 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에 비난을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59제곱이 여기 강남권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 아닙니까? 이런 데는 59제곱이 거의 한 14억, 15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당시에 8억 정도였다. 반토막이죠. 그리고 84제곱이 10억 정도였으니까. 지금 같아서는 한 17억, 18억 정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20평대가 17억을 해. 당시 분양가가 얼마다? 8억대. 2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30평대는 24억 합니다. 당시 30평대가 10억 나왔다고 그냥 입이 노발대발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분양가에 대해서 치를 떨었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이 참 알다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면 최고가를 맨날 소개를 해줘. 나는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어느 연예인이 몇백억의 어떤 시세 차익을 거뒀고 어느 강남 아파트가 자고 일어나니까 2억이 뛰었다더라 3억이 아니 세계 어느 도처에서 이런 거 알려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에 모든 관심이 몰빵해 있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당시 10억이었는데 24억 하고 있습니다. 14억 올랐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어떤 이 쏠쏠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어떤 자본시장에서 부동산이, 특별히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뭐 매일매일 어떤 핫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무순이 집집 8억대, 84제곱 10억대, 어느 정도 뭐 전세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거 그래도 좀, 아니 몇 년 전 분양가, 4, 5년 전 분양가라 하더라도 좀 부담스럽다. 그죠? 17억 하고 24억 하지만 여기 굉장히 좀 특이한 마른 목골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형으로 뭐 84제곱 평면도 좀 심심한 그런 어떤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롯데캐슬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억대 10억대로 나오면 제가 빛의 속도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시중은행은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 올리고 있죠. 이제 연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5% 가량에서 이제 6, 7%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대출인 모집을 통한 10월 실행분 주담대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전면 중단합니다. 그만큼 대출 파이가 너무 커졌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시중은행도 자체적으로 셔터를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지. 대출 파이가 현격하게 딱 줄어버리니까 금리라도 올려서 맥시멈 수익 구조로 창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모집인 어찌 보면 은행의 공식적 대출 게이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대출 모집인 통해서 각계격파식으로 은행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었죠. 근데 지금 8월인데 10월달 주택담보대출 분까지도 셧다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보시면 신한이 8월 10월분 신청 중단했습니다. 하나도 8, 9월분, 8, 9월분, 농협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뭐 5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10월까지 대출 셔터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좀 심각한 또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동산 대부분 아파트 살 때 대출 물고 사잖아.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갭2는 뭐 더 이상 불가해졌고요. 갭2는 거의 뭐 투기적 어떤 수요로 많이 비화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죠. 그리고 너무나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따라가다 보니까 대출 파이가 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시중은행은 자기 수익 올리기 위해서 대출문을 열어줬다 이겁니다. 이제서 이제 눈치 보면서 살짝 셧다운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주택자보다 지금 새 집을 구입한 집주인들 전세보증금 확보를 못하죠. 세입자 못 구합니다. 왜? 세입자도 현금 주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퇴거 대출도 안 돼요. 1억 이상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갭2 수요가 인천, 파주, 뭐 의정부, 경기권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렴한 전세보증금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그 집을 잡았으니까. 근데 입주 앞둔 신축 마피가 속출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 외곽 입주단지 마이너스피 뭐 수천만 원씩 붙기 시작을 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탑석이 뭐 5천만 원 낮은 가격, 이거 한 1억까지 또 마피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정부시 지금 매매가 현황을 보면 이 편한 세상 여기가 3억 1천만 원, 탑석 센트럴자이 3억, 탑석 센트럴자이 역시 2억 7천, 브라운스톤 역시 2억 6천. 의정부시가 아파트 값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3억 정도 하락한다면 이게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상당한 임팩트가 있고, 지금 인천 역시도 계양제일풍경채가 상당히 이 마피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좀 물씬 풍기고 있는 건데, 집단 대출 심사가 7월 말 시작돼서 소득 여건이나 기존 대출 보유 여부에 따라서 대출이 막히는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렸죠. 대출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분양권 빨리 팔아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분양권 가격 가지고는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최대 뭐 3천만 원 마피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이런 양상은 고스란히 인천의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현대 2차 1억 8천, 그리고 1억 7천, 1억 4천, 1억 2천.
정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비해서 1억 떨어지면 이게 떨어진 거 아니죠. 계양구 쪽은 4억대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대, 4억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2억이 떨어져 버리면 여기도 반토막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파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일 뭐 강남은 원베일리 72억 뭐 국평 최고가를 찍었느니 마느니 뭐 우리 언론은 늘상 뭐 강남 집값을 매일매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어느 곳도 주택 가격을 이렇게 데일리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온 국민이 뭐 30억, 50억 아파트 자신의 어떤 자산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 아니 내가 만족하고 내가 실거주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가면서 살면 좋은 건데 계속해서 뭔가 기준점으로 30억, 50억짜리를 비교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어떻게 해서든 상급지로 내가 갈아타겠다. 무리해가지고 연끌받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 파이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고점에 물린 집값이 팍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거품 터짐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본 버금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대출 규제도 지금 뭐 신고가 보세요. 대장주 단지도 뭐 그들만의 리그. 자기 자본 여력 높은 지역이라서 규제의 영향 전혀 생각지 않잖아요. 최고가 순위 보시면 강남구 1, 2, 3위가 다 100억이 넘어.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돈을 굴려도 뭐 이런 식으로 굴리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신고가 찍은 것도 보세요. 취소 98억 나왔지? 다시 98억 찍어. 좀 이상 거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신고가 자체가 냄새가 난다.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최고가 순위 1, 2, 3위가 50억, 45억, 45억 나왔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신고가 찍은 거 쭉 보면 등기가 하나도 없네. 그죠? 6월 초부터 지금 8월이에요. 8월 중순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등기가 하나도 없어. 41억 7,700이 최고가인데 이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나고 서초구도 최고가 순위가 1, 2, 3위가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밸리, 레미안 퍼스티지 95억, 92억, 85억. 와 진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게 뉴욕의 맨하탄보다 삐까삐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크로 리버파크 신고가를 찍은 거래를 보면 100억의 최고가를 찍었는데 바로 취소해버리죠. 당일날 또 취소를 해버렸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신고가, 최고가라는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신기루적인 어떤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청구강변 성동구 아파트죠. 여기 35억 했던 게 23억 거의 뭐 12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 지금 특수관계인의 어떤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상거래 들여다본다는 그런 어떤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편법 증여 감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엎어치고 매치고 우회해서 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줄기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뭔가 최고가와 그리고 현실가 그리고 실거래가 사이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투명해져야 되는데 객관적 거래가가 안 나오고 이렇게 주관적 거래가가 계속해서 뭐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완전히 뭐 혼조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여기도 롯데캐슬입니다. 아이파크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했는데 여기 무슨 이집집이 나왔어요.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4단지, 5단지 아이파크 롯데캐슬. 일단 4단지는 5세대 나왔고요. 986세대입니다. 평형도 다양합니다. 59, 75, 84. 다양하다는 이유는 뭐냐? 분양가가 다양할 수 있죠. 59제곱이 4억대, 75제곱 5억대, 84제곱도 5억대입니다. 자, 이게 여기 수원 쪽인데 4억대, 5억대 분양가. 조금 야릇한 어떤 느낌 드는데 일단 여기 매물이 8억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값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이집집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59제곱 뭐 평면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75제곱 역시도 30평대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84제곱 역시도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평면도가. 롯데캐슬 평면도의 특징이죠. 밋밋한 듯한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는 평면도인데 여기 반정 아이파크캐슬이 4블럭, 5블럭
4블럭에서 5세대, 5블럭에서 1세대 나왔다. 그래서 가격은 일단 반값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퇴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입지적으로는 뭐 분당선, 망포역, 수인 분당선, 메탄, 권선역까지 약 2km 정도. 초입지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수원역 KTX 1호선 접근 가능성은 좀 있다는 얘기.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접수는 8월 18일 접수를 받겠네요. 그리고 5단지도 나왔고요. 롯데캐슬 1378세대 중에 한 세대, 자녀 세대 나왔습니다. 84제곱. 가격은 5억 6천이네. 수원에서 신축 분양가가 5억이다. 여기 수원이 또 굉장히 좀 요즘 집값이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잘 들여다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을 보면 아이파크캐슬이 한 8억 정도,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캐슬이 한 9억 정도. 여기가 뭐 교통호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입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섰었습니다. 영통 롯데캐슬 L클래스 역시도 8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값 정도에 준하는 무순위 줍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통 아이파크캐슬 1단지는 뭐 거의 10억에 가깝네요. 와, 여기도 무지하게 올랐네. 영통구. 그죠? 84제곱 5단지 평면도 거의 뭐 4단지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죠. 접수는 8월 18일 4단지와 5단지 공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시켜드린 이 자양동 롯데캐슬, 오늘은 그냥 자양동 롯데캐슬, 남영역 롯데캐슬부터 자양동 롯데캐슬, 그리고 수원에 있는 이 롯데캐슬까지 쫙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자양동 롯데캐슬은 거의 반값에 준하는 무순위 줍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원에서 나온 롯데캐슬 역시도 뭐 반 정도 해당하는 그런 어떤 무순위 줍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린 남영역 롯데캐슬처럼 대출이 갑자기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고점에 물린 집값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잖아. 그죠? 지금 상황만 보고 몰두해서 쫓아가다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금리 부분이나 자기 수준의 이 대출 파이가 맞는지를 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회로 늘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공공분양이나 또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나 또 이렇게 무순위 줍줍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나오는 곳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 대비하신다면 정말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집 마련의 비상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대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5대 은행이 내일부터 전면 주담대 전세 대출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것도 10월분까지 막아버려서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주로 대출 모집인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졌거든요. 좀 상당히 대출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고, 아무튼 동시에서 나오는 롯데캐슬 무순위 줍집들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징검다리 두드려가면서 건너가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